잘 보내셨습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현정입니다. 금주는 3월의 마지막 주죠. 1분기 프리 어닝 시즌을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때입니다. 또 해관부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해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북한 관련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코스피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나흘 만에 상승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지난 금요일장 소폭 오르면서 2026으로 장을 마쳤었습니다. 자, 주간 기준으로는 0.37% 정도 하락을 기록한 건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잠시 뒤 출발 상황 보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전일보다 한 6포인트 상승한 2032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피 역시 2포인트 정도 상승한 529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동시호가 상황을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그 밖의 종목들 대체로 오름세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네, 3월 26일 월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일단은 방금 언급을 하셨듯이 좀 강보합 출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특별한 대외 변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수급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떤 그 가격 조정이 조금 있는 그런 한 주였다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21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조금은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내면서 장 중반 이후에 화학업종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철강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어쨌든 전략 후각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조금 이번 주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한 주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여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하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시장이 교장했는데요. 2035포인트 0.4% 정도 강보합권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현재 출발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5일선을 충분히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와 주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0.56%, 그리고 현대차 0.44%, 포스코가 0.13%,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1.26% 정도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0.4%, 신한지주 0.78%, KB금융 0.34%. 아무튼 시장이 조금 강보합 출발을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LG화학이 지금 0.95%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기관들이 매도가 거의 14일 연속 현재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수급이 꼬이는 종목인데 시장이 좀 강보합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더라도 지금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조금 악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흔들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LG디스플레이도 현재 약보합권 현재 머물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이 지금 현재 1%, 그리고 호남소유가 1.09%, 현대제철이 0.5%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물산이 지난주에서 지금 현재 아침 일찍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1.25%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0.92%, 삼성중공업이 1.2%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주 후반 쪽에 지금 이제 삼성화재를 보니까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LIG 손해보험이라든지 동부화재, 삼성화재 이런 그 화재 보험주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주와 좀 연결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손해보험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금리와 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시장금리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HN이 1.6%,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이 1.4%, 그리고 삼성전기가 1% 정도, 그리고 KTNG가 1.3%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봤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보다
2.66포인트 상승한 530선 회복을 하면서 출발이 됐는데 시장 분위기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성기 팀장님. 네,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53% 상승한 530선을 지금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와 거의 동반 흐름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부 시총의 상위주들 상당히 흐름들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뭐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정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일단 CJ ENM이 1.2%대 상승세,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가 1.4%대로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동서 같은 경우도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좀 눈에 띄는 것은 이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지금 현송화이텍이 1.5%대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역시나 전반적인 상승세를 좀 이끌어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덕산 하이메탈과 같은 이런 IT 부품주들도 오늘 장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주들 오늘 코스닥 흐름들이 상당히 장 초반에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잠깐 그 테마적 요소들 좀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테마라기보다는 제약주들 최근에 계속해서 좀 하락폭을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 좀 반등세가 어느 정도 동반해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그 제약 종목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2분기 그 게임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그 바른선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적 요소가 있지만 그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뭐 소프트맥스라든지 손오공, 그리고 게임아이, NHN, 컴투스까지 대부분의 이 게임 관련주들 2분기에 대한 어떤 신작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세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하다 보니까 그런 여파인지 좀 장 초반에 이 전쟁 관련주들이 약간은 좀 이렇게 상승세를 하다가 다시 한번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빅텍이나 휴니드 등이 한 4.3%대, 2.9%대로 상승세를 좀 보인다는 모습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여전히 1.1%대 뭐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뭐 하이니리아 0.83%대,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한 1.4%대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장 뭐 테마랑 실적 동시에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깐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은 매도세를 보이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업종별 잠깐 동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업종 같은 경우는 운송 같은 경우 1.8%대 코스닥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 의료 업종, 종이 목재 업종이 각각 1.2%대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건설과 인터넷이 약 1%대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뭐 하락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약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비금속, 그리고 금융, 출판, 매체, 복제 등을 대표적으로 코스닥에서 좀 지금 현재 시장 대비해서는 약간은 부진한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고요.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가 공략주 듣기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한국 항공우주 흐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틀 새 3% 가까이 오르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항공우주는 지금 바닥을 좀 확인한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역시 국내 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를 수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역시 이제 좀 시장이 조정 시에도 대안 종목으로 부각되는 그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이기도 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시도 긍정적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저쪽 밸류에이션은 올해 실적 대비 한 4만 원대 이상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메리트 확인해 주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제시 목표가 뭐 짧게 제시해드렸는데 33,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 초반부터 강세 보이면서 오늘 주가가 32,000원까지 오를 것 같은데요. 33,000원까지 홀딩 가능하시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농우바이오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농우바이오는 국내 1위의 종자 생산 전문 기업이고요. 지난 2010년 7월에 농업 범위로 전환되면서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경제사업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성 대비 높은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서 국내 1위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고요. 향후 GMO 작물과 이런 신규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정부의 친농업 정책 최대 수혜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그 종자산업 육성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2020년까지 종자 분야의 그 R&D 투자에 총 1조 4천억 대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품종 보호권 강화 정책을 펼칠 예정인데요. 이 정부가 관리하는 곡물 종자 사업도 2020년까지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고요. 2010년 8월부터 농업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누린다는 점, 역시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시대 수혜로 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는 중국 법인의 이 성장성 기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 법인의 수정능료가 2009년부터 현지 적응성 당근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지난 2010년 매출액이 20.5%를 보였고요. 지난해에는 37% 증가하면서 1억 위안, 약 18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 측은 올해 그 중국 법인의 매출액 역시 44% 늘어난 270억 대로 전망하면서 이런 추세는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지난 2010년도 20%대 도달한 이후에 지난해는 25%, 계속적으로 20대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중국 시장의 최고 시장은 좀 3,500억대, 좀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만 이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이 열병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향후 중국의 성장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국 법의 성장성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실적 호전 기대감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를 줄 수 있는데요. 동사의 올해 실적,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 397원대인데, 국정업종인 부분과 이런 성장성 감안했을 때, 특정 밸류에이션 PR 20배 정도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이 거대 시장인 종자 시장의 유일한 토종 상장 기업이고, 역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어떤 그런 수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역시 이제 충분히 프리미엄 적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도 2월 1일 이후에 전일 기준, 금요일 기준이죠. 40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농우바이오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주셨고요. 이제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13,500원대, 현 가격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목표가는 16,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3,5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오늘은 국내 1위 종자 생산 전문 기업이죠. 농우바이오 시초가 공략주를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외환 채권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달러원 환율이 어느덧 1,130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30전 하락한 1,135원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표 자체로는 주택 지표가 2011년 작년 10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주택 시장의 부진함을 확인을 했고,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NDF가 장중에 1,14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배당금, 역송금 시즌이 돌입했기 때문에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수급 측면으로 인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핵 안보 정상회의에 따른 북한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라는 이런 측면들도 아무래도 달러원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는 120일 이평인 1,137원 정도를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1,130원대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현재 환율이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의 수렴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외환시장부터 봐주셨고요. 이번에 채권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국내 채권시장 움직임은 어떤지요? 네, 채권시장 오늘은 소폭 강세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전일 대비 6틱 상승한 103.53의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합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이익 실현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당분간 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던 거에 따른 되돌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하지만 3월 말 분기 결산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 손절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채권시장의 금리가 강세로 되돌림될 수 있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월말까지는 국내 기관 손절이 얼마나 더 출회가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월말에 이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나오면 아무래도 그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강세의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4월 달이 되면은 증권사들도 새로운 이제 복개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물량을 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연중에 4월 달이 대체적으로 금리가 강세를 많이 보였던 시기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분기 말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이번 주가 지나면 단기적으로 강세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는 오늘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1035.6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0.2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공익 사업체 그리고 정보기술 그리고 자유소비재 쪽이 그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 공익 사업체 같은 경우는 80% 정도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인 만큼 정부의 투자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그 소비재 그리고 공익사업체들에 이제 대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그 일본과 캐나다 간 FTA 협상 개시 합의를 했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5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날 일본을 공식 방문한 캐나다의 스티븐 하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에 들어가기로 이제 공식 합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양국의 FTA에서 일본의 이제 관세 철폐에 따른 자동차 수출 확대 그리고 우라늄, 천연가스 등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이제 목표로 두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 등의 이제 농축산물 수출 증대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일본 캐나다 F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그 한국 미국 간 FTA 그 타결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예상이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무역적으로다가 이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클로 많이 아실 겁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는 그 일본 기업체인데요. 그 유니클로가 이제 중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의 그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 최근 이제 올해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에 좀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시장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최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소비 트렌드가 팁6이라고 이제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그 기업들 특히 이제 그 의류 관련된 산업들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분석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대비 그 품질이 상당히 좋다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층이 이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유니클로가 이제 중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의 주가도 뭐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았고요. 관심 가져볼 만한 뭐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출발 상황 봤고요. 이슈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7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을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가 개막됩니다. 북한 로켓 발사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평화를 향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3월 26일 월요일 오전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1일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2020선에서 종가 기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기분 좋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9.43포인트 상승한 203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관은 7거래일 만에 사줬던 기간인데요. 오늘도 그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155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 외국인은 일주일 넘게 불규칙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순매수 이어가고 있다가 오늘은 좀 팔고 있네요. 237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보시면 540선이 무너지고서는 보름이 지났는데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2.72포인트 상승한 530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량 떨어진 수치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8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불규칙적인 수급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현대차를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입니다. 현대모빌스, 현대중공업이 1% 넘게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LG화학, 화학주를 제외하고선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생명이 1% 넘게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포스코 ICT를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CJ ENM이 0.87%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지난 거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골프존과 덴백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 중인데요. 포스코 캠텍이 2% 넘게 시장 대비 강합니다. 골프존은 1.2% 하락하고 있고 SFA가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태훈 전문가님, 네. 체크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일단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주간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미국의 경제 지표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시카고 PMI 같은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일단 개인 소비라든지 그리고 GDP,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비 지표라든지 그리고 소비 지표 같은 경우 0.6% 정도 개선이 될 것이 현재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GDP도 지난 그 예비치, 수정치에서 확정치가 발표가 예정이 됐는데 한 3% 정도 현재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그 우리나라도 GDP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미국 경제 지표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돼야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소비가 아닌 어떤 유럽 그 글로벌 최대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제조업이 꺾이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과 그리고 유럽 시장이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못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그리고 중국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쪽에서도 어쨌든 최근에 PMI 지수도 현재 꺾이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PMI라든지 그리고 HSBC에서 발표하는 PMI 확정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그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정책 관련자들의 발언이 조금 나와줘야 시장이 좀 돌려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시장이 자금 경색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그런 압박을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LTRO라든지 그리고 양적 완화로 해서 지금 최근 대부분 완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양적 완화 이런 큰
자금들이 어떤 그 자금 경색은 해소시켰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서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지만은 똑같은 결론에 대한 얘기가 말씀드리지만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정책 기반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대외 변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이 부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주간 기준으로 해서 2050포인트 돌파가 지금 현재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 좀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향후에 조금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에는 2050포인트 돌파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1990포인트에서 2040포인트 정도의 어떤 기간 조정에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가상 5일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외 변수도 있겠지만은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이 개장한 지 20분밖에 안 됐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조금 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그 갭상승 강보합권 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일단은 지난주 글로벌 그 증시가 강보합권을 마감했다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면서 아침 쪽에서 건설, 특히나 IT 쪽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좀 그런 원동력으로 좀 작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장 후반 대비해서 베이시스가 개선이 됐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어떤 그 지난주 금요일 장후반 매도 포지션에서 아침 쪽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를 하고 있듯이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전강 후약의 모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선물 흐름을 좀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은 지난주 금요일 요 시점이죠. 요 시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현재 쌓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예상해 본다면은 그 다음날 시장이 약세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장 초반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죠. 근데 이 매수가 순수하게 선물 매수가 아닌 요 매도에 대한 어떤 청산이 매수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이 좋게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줬고요. 하지만 장 후반 쪽에서 어떤 미결제 청산 그리고 베이시스가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마찬가지로 미결제 청산이 나왔는데 요 부분이 조금 연결해서 본다면은 외국인들은 매도 청산을 가져가다가 장 후반 쪽에 다시 한번 매도를 늘렸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쪽에서 조금 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장 후반 쪽에서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이런 지난주 금요일날 선물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시나리오도 조금 예상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선물 6월물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매도로 전환이 됐다는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환율적인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스탠다드가 지금 현재 1115원에서 1130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스탠드 상단에 현재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매수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의 선물 동향 그리고 베이시스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을 봤을 때는 조금 오후 쪽에서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대비를 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불씨시킬 만한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은 정강 후약장을 예상을 하셨는데요. 잠시 뒤 업종별 전략 짜시는 거 듣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성규 팀장님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어디 두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전반적인 자체는 미국 지표에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가장 중요했었던 주택 관련 지표들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타났었긴 했는데요. 일단은 그런 어떤 예상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는 나왔지만 지수 반응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살아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소비 심리 지표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게 되면 전반적인 어떤 지표 자체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좀 공교롭게도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좀 개선세를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거나 소비자 심리 지표 전반적인 거는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유럽 문제 아직까지는 뭐 해결은 안 됐지만 새로운 얘기가 나왔죠. 뭐 EFSF랑 ESM이랑 합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로 5천억 유로를 좀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면 9,400억원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유럽의 그 중심이죠. 경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9,400억 유로에 그 어떤 동원하는 거를 상당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독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험성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일의 반대가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또 한 번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이런 것들로 증시 변동성이 그렇게 흔들릴 이유는 없는데 일단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그렇게 크게 지금 증시에 뭐 미칠 영향은 아닌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증시가 폭락을 한다거나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경상들이 나오면 오히려 그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급등할 때는 매도 포지션 그리고 역시나 폭락할 때는 매수할 그 포지션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국내 증시로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뭐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그러니까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 대외 여건상 그렇게 미국이나 유럽의 그 기업들보다는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수익성 개선세의 문제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증시 자체는 미국이나 유럽이 잘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것들에 워낙에 기대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증시 상승 탄력에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 기대감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 긍정적인 것은 너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모멘텀이 그래서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새로운 모멘텀은 다른 건 없습니다. 여태까지 유동성 장사로 밀어 올렸고 그런 것들을 받쳐줄 만한 바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간의 어떤 업종별 물론 실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봤을 때는 역시나 그 개별 주식들에 대한 역시나 실적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기시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전체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프리 어닝 시즌 구간이고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코스닥 특징주 짚고 가죠.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주말 미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영향으로 8포인트 상승한 203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의 구제금융 기금확충 방안이 확정되느냐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번 주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기대감으로 기관이 편입한 대형주에 대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예,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듣겠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네, 라오스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판매 1등 업체인 코라오 홀딩스입니다. 캄보디아 사무소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적 해외 시장 진출 시동을 걸었습니다. 코라오 홀딩스 관계자는 25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안에 캄보디아에 사무소를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며 중장기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미얀마나 베트남 등 라오스와 가까운 동남아 지역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구 700만 명 수준의 라오스 내에서만 사업을 펼쳐왔으나 이번에 인구 1,500만 명의 캄보디아에 진출하면서 시장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라오스에서 쌓아온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점차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본격적 매출이 언제 발생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회사의 장기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코라오 홀딩스, 라오스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판매 1위 업체라고요. 이 코라오 홀딩스의 신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라오스 내 건설 중장비 판매 사업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라오스 내에서 놓치고 있었던 분야나 개발이 덜 된 새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KB투자증권에 따르면 라오스 중장비 시장은 2011년 기준 1억 7천만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또 신차 판매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수익률 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중고차보다는 신차가 마진율이 좋고 단가도 차이가 많이 나 신차 판매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2009년 전체 판매량에서 신차가 28%, 중고차가 35%를 차지했는데요. 2011년에는 신차 52%, 중고차 27%로 신차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2010년 1억 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 6,90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제 코라홀딩스 매매 전략 됐죠? 얼마에 사보면 좋겠습니까? 네, 현주가는 PER 9.7배, PBR 2.6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연초 이후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정배열로 전환했습니다. 실적 호조로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단기로는 10% 내외의 목표 수익으로 하시고 중장기로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보유하시길 권고합니다. 매수가 1,300원에서 1,700원,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500원 제시합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전문가님 업종별 전략 짜주세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계속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예, 대안주를 주셨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래서 장 금요일까지 좀 지켜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장 중반 이후에 정유주라든지 석유화학전지, 조선, 철강주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좀 시장이 반등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까지 좀 연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 조금 바로 꺾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끝나고 난 뒤에 수급을 한번 살펴보니까 화학주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 201억 그리고 기관이 54억 정도 매수를 하긴 했지만은 너무나 조금 약하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주도 한번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89억 그리고 기관이 57억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서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업종이 올라갈 때 모멘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수급이 가장 원초적인 어떤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받쳐주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시장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악재이긴 하지만은 어저께 조금 어떻게 본다면 또 한 가지 그와 반대로 가능성은 좀 봤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강세를 보일 때 똑같이 반등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런 업종군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 그리고 긍정적인 점 요 두 가지를 좀 같이 좀 제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유주라든지 석유화학 그리고 조선 철강은 조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순환매 장세를 조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대한업종이 계속 연결선상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긍정적인 업종을 말씀드려 본다면은 구제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은행주가 조금은 이번 주 강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달 디램 가격이 1달러를 다시 한번 또 회복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되면서 지금 오늘 아침 쪽에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듯이 조금 IT 업종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은행주, 반도체 업종을 좀 관심을 가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안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신이라든지 게임, 금융은 좀 포함이 되어 있네요. 통신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바이오, 화장품 업종에 좀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추천주로 나갔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때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시장 대비에 조금 견제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어떤 재미는 없겠지만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업종 내에서도 통신업종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두 종목 정도 추려드렸는데 LGU 플러스라든지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이런 업종들이 아직까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 주는 조금 은행주, 반도체 업종으로 관심을 가지되 아직까지는 조금 포트에 조금 말씀드렸던 대안주 계속해서 좀 가져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유화학, 철강, 조선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매수는 자제를 하고 은행주와 반도체주 관심 갖자고 하셨고요. 지난주부터 내내 말씀하신 대안주죠. 통신, 게임, 바이오, 화장품 여전히 유효하다 하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업종별 전략 들었고요. 이성기 팀장님은 어떻게 짜십니까? 네, 일단 오늘 저도 한 3개 정도 업종을 좀 꼽아봤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 금융주들에 대해 아마 최근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이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게 이제 지주사 형태로 많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주사들은 물론 이익 실전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상존은 하고 있습니다.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대부분 한 0.9배에서 한 1배 정도 수준까지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수준인데요.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면서. 근데 그런 점들이 일단은 한 1배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조금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주사들, 특히나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한 1.1배수 정도에 해당이 됐을 때는 일단 고평가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 거의 꼭대기 지점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말 그대로 한 10% 정도에서 아니면 15% 정도의 추가적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한 10%에서 15%의 그 수익을 위해서, 그것도 정말 꼭대기에서 그 정도의 이익을 해서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개선이 되면서 그것들이 자산 가치를 얼마나 쌓여가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석유화학 업황입니다. 일단 석유화학 업황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지금 현재 아니라고 좀 우선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태근 전문가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석유화학 업황을 좀 이렇게 버리기도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운 그런 업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이렇게 낮은 구간에 있는데, 일단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은 IT와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IT 부품 소재는 이런 석유화학 업황에서 또 많이 오게 돼 있고, 타이어들도 뭐 그런 쪽에서 부품 소재들도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이제 타이어, 고무 가격 뭐 이런 것들도 어차피 석유화학 업황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나 자동차 업황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업황들 쪽에서 그 석유화학 업황이 다시 한번 실적 개선세를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IT와 자동차와 석유화학 업황의 그런 비중 자체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냐면, IT와 자동차에서 수익이 나고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조금씩 석유화학 업황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 자체를 석유화학 업황에 많이 두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 포인트를 드리는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IT와 자동차의 그 어떤 실적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석유화학 업황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투자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 같은데, 그 IT 부품주들입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여전히 부담됩니다. 뭐 작년 12월 달부터 IT 부품주들 선방할 것이라고 했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크루셜테, 덕산하이메탈 12월 달부터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는 양상들이 보이죠. 근데 아직도 그런 실적에 대한 거품들이 아직도 꺼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들도 그 여파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하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들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직도 거품 해소가 안 된 종목들도 많으니까 선별적으로 좀 골라서 대응하시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 개선주로 지금 IT와 금융주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금융주는 다소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IT와 자동차 또 IT 부품주 쪽으로 선별적으로 대응해 볼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전략 들어봤고요. 이제 개별 종목 들어야겠죠.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네, 오늘 조금 작은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은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제이콘텐트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계열사로 영화관이라든지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상 예술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골든디스크 같은 이런 이 큰 이벤트들을 현재 주최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이 회사에 조금 호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방영 중인 그 아내 자격이라는 그 드라마가 좀 시청률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유료 가구 기준에서 2.79%, 지금 현재 그 종편 프로그램이 0.5%에서 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높은 시청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청률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서 이로 인한 어떤 광고 수주가 이어질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모멘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4년 만에 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자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적 개선세가 조금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모멘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테마주라기보다는 어떤 실적 관련주라 좀 실적 관련주로 전환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참 그 기술적 분석이 참 정석대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파른 하락세 있고 난 다음에 조금 바닥을 찾고 난 뒤에 반등을 주고 난 뒤에 조정을 받는 부분이 21선에서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종목 제가 좀 전에 정직한 기술적
분석이 정직하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반등을 주고 난 뒤에 21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2차 반등, 그리고 다시 한번 21선의 지지 라인을 형성하게 돼서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큰 점수를 한번 주고 싶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계속해서 그 2%권에 머물렀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말씀드리는데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조바심이 좀 들었었는데 예. 매수가 대비 성장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참고한 지표가 그 대신 차트에 보면 또 체결강대라는 지표를 좀 참고를 하는데 지금 현재 체결강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지금 3% 뜨긴 했지만은 장 후반까지도 이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3,600 지금 현재 가격권에서 한번 그 10%를 봤을 때 5% 먼저 들어가시고 조정을 볼 때 다시 한번 5% 추가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격권에서 1차적으로 1차 매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950원, 241선 정도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250원, 21선 아래쪽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공략주 제이콘텐트리였고요. 이성규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저는 오늘 좀 모험을 하러 왔습니다. 예, 네. 어떤 모험이죠? 그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예. 최근에 악재들 이제 많이 쏟아지는 그 종목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뭐 SB 리모티브와 SB 리모티브에 있어서 그 보시와 그 합작을 해체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아직 뭐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그 말씀 먼저 드리면 원래 삼성 같은 경우는 LG화학 그러니까 삼성 SDI와 경쟁 합치라고 한다면 LG화학인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력이 어디냐면 IT죠. 그러니까 LG화학이 자동차고요. 그렇기 때문에 SB 리모티브 같은 경우는 어제 미래 성장 동력에서 그렇게 크게 뭐 실적에 반영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뭐 큰 악재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뭐 이렇게 하락한 측면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 작년에 그 적자폭을 이끌었던 태양광 부분인데 태양광은 적자폭이 지금 현재 축소되고 있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물론 최악의 어떤 그 악재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그런 시기가 매수의 시기가 아닐까 최악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투자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BR이 0.9배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마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0.9배 PBR이 지금 1배 이하로 떨어진 종목은 거의 없을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지주사들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들은 틀리고 그 말의 수익성 가치에서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은 종목은 또 없고요. 작년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악재다 실적이 안 된다 어쨌다 했지만 결국 흑자로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자산 가치를 훼손할 만한 그런 어떤 그 펀더멘탈 자체는 보이지도 않고 있고 IT라는 그 든든한 그 어떻게 2차 전지 부분에서 캐시카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보면 삼성 SDI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 1분기요? 예, 1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확실하게 지금 나온 건 없지만 태양광이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념만 나오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적자만 안 나게 되면 자산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좀 강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 그 매수 가격은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자산 가치나 실적 대비해서 좀 종합적으로 평가했는데 한 16만 5천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니까 이 두 점 좀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 13만 8천 원 매수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목표가를 꽤 높게 잡고 계십니다. 16만 5천 원까지 좀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들어가셔서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서울경제TV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을 했죠. VOD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일인 3월 31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